자, 2025년 3월 CAT 2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템플릿 안내 문구는 삭제를 해주고, 자, 레이어는 7개 만들어줍니다. 자, 가상선, 그 다음 문자, 뷰포트, 외형선, 그 다음 숨은선, 중심선, 치수. 자, 가상선 6번 바꾸고요. 자, 뷰포트 4번, 외형선 3번, 숨은선 2번, 치수 1번. 자, 한영키 바꾸고, 자, 선 종류. 자, 팬텀 찾아주고, 센터 찾아주고, 히든 찾아줍니다. 자, 팬텀 확인. 숨은선엔 히든, 중심선 센터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치수 스타일 D 엔터, 수정 버튼. 자, 우선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중심 표식 없음으로 해주고요. 자, 문자로 넘어갑니다. 자, 문자 색상은 노란색. 자, 문자 정렬인데, 자, 원 바깥쪽에 치수가 있고 꺾여 있다. 자, 이러면은 ISO 표준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맞춤. 자, 맞춤 옵션은 원 내부에 치수가 있는 경우인데, 자, 우측면도 보니까 원 내부 치수가 있죠. 자, 화살표가 끝까지 연결돼 있다. 자, 화살표. 이것도 같이 바꿉니다. 자, 문자에서 ISO 표준과 맞춤에, 자, 화살표 같이. 자, 그 다음 전체 축척 사용 2로 바꾸고요. 자, 1차 단위 정밀도 최대, 정밀도 최대. 영역제 후행 체크, 확인, 닫기 누릅니다. 자, 글꼴 ST 엔터. 자, 글꼴일은 굴림 변경해서 적용, 닫기 누릅니다. 자, 기본 레이어 외형선 놓을 거고요. 자, X라인, 십자선 그립니다. 자, 정면도의 전체 폭 148, 옵셋 148 옆으로. 그 다음 높이는 옵셋 105 위로. 자, 한 칸씩 더 띄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측면도의 전체 폭 101, 자, 옵셋 101만큼 옆으로 위로. 자, 트림 명령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자,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 각도를 확인해 봤을 때, 자, 45도가 맞으면, 자, 사각형 부분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일단 형상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정면도랑 우측면도를 보니까 바닥에 얇게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은 부분으로 해당이 되니까 그냥 평면도에서도, 자, 전체, 자, 이렇게 넓게 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건데, 자, 높이가 다르죠.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랑 왼쪽 높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면도에서 봤을 때, 자, 일단 높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정면도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오른쪽, 우측면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는 윗부분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덩어리 부분을 볼 건데, 자, 이 덩어리 부분을 보니까 자, 높이가, 자, 가장 높은 곳보다는 조금 낮죠. 자, 조금 더 낮은 부분. 그리고 평면도에서도 봤을 때 약간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다.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높낮이라던가 이런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를 보고, 자, 형상을 간단하게라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치수가 조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죠. 자, 일단 정면도에서는 저희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17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옵셋 17. 자, 그 다음에 125도짜리 대각선을 붙이려고 봐도 뭐 딱히 꼭지점 위치가 나와 있지 않고, 자, 여기 50이 떨어진 지점이 있긴 한데, 자, 가로선의 위치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면도는 지금 17부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닥 부분이죠. 자, 그럼 바닥 부분을 한번 쭉 작업을 해보죠. 자, 우측면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X라인 H. 자, 정면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측면도의 바닥 부분, 가로선 위치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들 한번 볼까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을 만한 거. 자, 29도짜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90에다가 29를 더해주면 119도. X라인 각도 119도. 자, 꼭지점에 붙여놓은 다음 트림으로 잘라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암산으로 했을 때는 각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로선 필요 없으니까 좀 없애도 될 것 같고 가로선도 필요 없어 보이네요. 자, 잘라놓습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5 트림 명령으로 잘라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로선의 위치 지금 모르네요. 자, 세로선의 위치 뭐 왼쪽에서 23 돼 있는데 이 왼쪽 세로선의 위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로선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가로선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 옆에서 이 꼭지점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옵셋 51만큼 위로, 옵셋 23만큼 위로. 자, 보통 이렇게 작업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높여보죠. 23에 51. 자, 일단 높은 지점. 자, 이 23 띄워놓았던 위쪽 지점 하나 따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2만큼 띄울 겁니다. 옵셋 52. 자, 트림으로 사각형 남기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꼭지점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125도짜리 대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2월달 문제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트림으로 대각선 정리.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마저 잘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띄워놨던 이 51 지점이 당연히 여기 있는 대각선의 끝부분이 될 것 같네요. X라인 H 옆으로 가지고 와서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까지 해줍니다. 여기 중간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정확히 교차점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정면도 영상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왼쪽 부분 선을 일단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트림으로 가운데 잘랐다가 오른쪽 선 연장. 자, 왼쪽 부분은 숨은 선 바꿉니다. 자, 그 외에 뭐 동그라미 끝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따올 수가 있긴 한데, 자, 따왔을 때 저희는 여기 숨은 선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트림으로 대각선에서부터 왼쪽 세로선까지 정리를 하고 숨은 선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자, 동그라미 형태로 해가지고 얘가 뚫려 있다는 겁니다. 저게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 자, 뚫려 있기 때문에 자, 뚫려 있는 거리를 나중에 평면도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네요. 자, 타원과 붙어 있는 선이 22지점까지 가니까 이 세로선의 위치도 자,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로 한번 가보죠. 자, 평면도로 가니까 자, 일단 바닥판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자, 33. 자, 옵셋 33만큼 옆으로 띄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로선의 위치를 지금 당장에 모르니까 선을 정리하기가 조금 불편하겠네요. 자, 바닥판은 좀 형상 위치라던가 이런 게 쉬워서 자,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 87 내려와 있는 지점. 옵셋 87. 자, 초반에 저희가 확인을 해놨다면요. 자, 요 부분이 자기 왼쪽 부분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저희가 방금 띄워놨던 이 87지점이 우측 면도의 여기 세로선의 왼쪽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87, 101. 자, X라인 H 옆으로 X라인 V 꺾어주면 자, 왼쪽에 세로선 위치.
자, 트림으로 잘라줄 겁니다. 위쪽은 좀 남겨놓을까요? 자, 여기 정리를 해줍니다. 자, 가로선도 왼쪽 부분 잘라놓고요. 좌측 상단 빈 공간들 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23을 띄워준 다음에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또 마저 정리를 해주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 대각선은 라인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숨은 선 바꿉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네요. 자, 트림으로 잘라놓고 연장. 아래쪽을 숨은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에 자, 이 가로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왼쪽 덩어리 부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세로선의 위치는 50이 떨어진 지점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가로선 위치, 아까 옵셋 23 띄었던 지점에서 가지고 와서 꺾어줄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필요한 세로선의 위치 정리를 먼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오른쪽만 잘라내고,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만 일단 잘라놓겠습니다. 왼쪽. 자, 그럼 가로선 위치 쭉 나왔으니까 세로선 위치를 찾으면 옵셋 33 띄우고 트림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옵셋 27 띄우고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 꺾이는 지점 선을 한번 내려보죠. 자, 밑에서 봤을 때 외형선으로 보일 만한 지점입니다.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외형선 한 개 있죠? 자, 트림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 사이는 트림으로 잘랐다가 라인으로 새로 연결해주고 숨은 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정면도에 가장 높은 지점이 있고요. 자, 우측면도에도 가장 높은 지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가로선으로 잡혀 있게 되면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이렇게 작은 사각형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대각선.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모양 비슷한 게 보입니다. 자, 얘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요,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었다라고 생각하면 자, 우측면도에 모양 잡히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저희가 위치 정보들을 파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형상만 하나 파악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우선 이 꼭지점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위에 꼭지점. 자, 꼭지점 2개 올려주고, 자, 정면도에서는 자, 꼭지점 1개 올리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지점 하나씩 다 올립니다. 가장 높은 곳만 올린 겁니다. 자, 평면, 자, 45도에서 꺾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밑에 가로선은 필요 없겠네요. 자, 밑에 가로선은 지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 정리를 해줍니다. 자,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대각선 내려오죠. 동그라미 끊어지는 지점까지. 자,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끝점에서 대각선 내려오다가 동그라미 끊어지는 부분. X라인으로 십자선 그려서 찾을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간 거 45도에서 꺾어주면 가로선 위치가 나오고, 자, 대각선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서 올려주게 되면 여기 꼭지점 위치, 자, 세로선 위치까지 잡힙니다.
자, 라인으로는 대각선, 교차점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로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지워놓겠습니다. 자, 가로선은 대각선에서 왼쪽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21을 띄워주게 됐을 때 잠깐만요. 자, 22지점은 조금 이따가 찾을게요. 자, 여기 꼭지점 찾은 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아까 동그라미 끊어진 지점에서 둥글게 내려오다가 끊어지는 지점 있죠? 자, 여기에서부터 둥글게 내려오다가 끊어지는 지점 X라인 십자선 그립니다. 자, 45도 지점 꺾어주고 대각선 만나는 지점 꺾어줍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 나왔고요. 자, 트림으로 일단 세로선 정리를 하고 자, 가로선은 일단 왼쪽까지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부분 나왔으니까 옵셋 21을 띄워서 정리할 겁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 자, 왼쪽에 삐져나온 부분 마저 정리를 하고요. 쟤는 세로선 잘랐다가 밑에 있는 선 연장, 아래쪽 니은자 부분을 숨은 선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세로선 위치 나왔죠? 자, 동그라미가 뚫려있는 자, 끝부분. 자, X라인 V로 내렸을 때 정면도 숨은 선 끊어지는 부분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숨은 선 변경, 자르기까지 해줍니다. 자, 이제 빠진 부분들.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은 작업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위쪽 부분은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오른쪽, 자, 바닥판과 관련된 지점들 마무리할 겁니다. 자, 위에 중심의 위치를 찾아보죠. 자, 옵셋 27만큼 띄우고 옵셋 30만큼 띄우고 반지름 15짜리 동그라미 그립니다. 자, 트림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중심선 변경. 자,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목깎기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2 곱하기라고 되어 있죠.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 15짜리가 2개가 있다. 자, 그러면 필렛 명령으로 반지름 R 15만큼 자, 가로선, 세로선 자, 위쪽에도 똑같이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판 나왔으니까 밑으로 가보죠. 자, 바닥판 중에 지금 왼쪽은 다 됐죠. 자, 왼쪽은 다 됐고 자, 오른쪽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외형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숨은선, 중심선, 숨은선 있습니다. 자, 외형선 보이는 거는 밑에 꺾여 있는 지점. 자, X라인, V 내려서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멍 부분. 자, X라인, V 1개, 2개, 3개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양옆은 숨은선, 가운데는 중심선 바꿉니다. 자, 정면도의 형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면도도 한번 가볼까요? 자, 우측 면도의 바닥 부분. 자, 동그라미에서 X라인 H 1개, 2개, 3개 X라인 V로 1개, 2개, 3개 트림 명령으로 가로선 기준 잘라줍니다. 자, 양쪽은 숨은선이고 가운데는 중심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측면도 빠진 부분 있나 볼까요? 자, 우측면도 빠진 부분 없이 완성됐습니다. 자,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 자, 평면도에서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보죠. 자, 타원밖에 없네요. 타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 정리 안 된 부분들 없나 한번 확인해 줄 거고요. 자, 선 종류까지 다 변경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 그냥 여기서 라인 한 개를 뭐 직교로 그어가지고 중심선 바꾸는 거. 요 정도까지는 지금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원을 한번 그려보자. 자, 지금 위에 뚫려있는 이 동그라미는요, 타원과 관계가 없죠. 타원이랑 원이랑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과 관련되어 있는 원은 오른쪽에 55부분. 자, 그럼 이 55부분이 어느 대각선을 만나나 살펴보게 되면 125도짜리 대각선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클, 중심 찍고 완벽한 동그라미 안개 그려주고요. 여기서 중심에서 십자선 그립니다. 자, 대각선 만나는 지점 꺾어주고 45도 지점 꺾어줬을 때 자, 타원의 중심의 위치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끊어진 부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끊어진 부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X라인. 자, 이번엔 좌우 사분점 중에 자, 왼쪽에서 사용할게요. 자, 대각선 만나서 꺾이고 45도에서 꺾입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이 타원의 4분점이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분점을 찾을 겁니다. 자, 위아래 4분점 중에 하나. 자, 끊어진 부분 찾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완벽한 4분점에서 십자선 옆으로 가서 대각선 만나는 지점 꺾어주고요. 45도 지점 꺾어줍니다. 자,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 4분점이 됩니다. 자, 이제 EL 엔터, 중심 C 엔터, 중심 찍고 4분점 찍고 4분점 찍고. 자, 이러면 여기 교차점을 정확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자, 타원 다 그렸으면 선들 지웁니다. 자, 트림으로 잘라낼 때는 위에 가로선이랑 밑에 가로선 기준으로 타원 잘라주면 깔끔하게 되겠네요. 자, 이제 중심선 작업 갑니다. 자, 중심선 작업하실 때는 순서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로 그리는 부분, 그리고 늘리는 부분, 그리고 줄이는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자, 세로 그릴 부분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기본 레이어 중심선 상태. 자, 평면도의 중심선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정면도의 중심선 다 그려져 있고요. 자, 우측면도의 중심선. 자, 요 세로 중심선 돼 있는데 오른쪽에 안 그려져 있죠. 자, 이건 라인으로 그냥 5짜리 직선, 위로도 5짜리 직선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는 부분 끝났으면 이제 늘리는 부분. 자, LEN 엔터, DE 엔터, O 엔터. 자, 평면도에서 봤을 때 위로 늘어나 있고 좌우 위아래 늘어나 있죠. 자, 위쪽 늘리고 좌우 위아래. 자, 정면도 갑니다. 자, 늘리는 부분 위아래. 자, 우측면도로 갔을 때도 위아래 늘립니다. 자, 이제 줄이는 부분. 마지막 줄이는 부분. 자,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E 엔터. 자, 보통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중심선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심선 한 칸 줄여줍니다. 자, 정면도는 줄일 부분 없고요. 자, 우측면도는 세로 그려놓은 부분. 자, 여기도 외형선과 나란히 놓여 있고 외형선과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중심선을 한 칸씩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레이어 치수 바꿉니다. 자, 선형 치수 이용해서 87짜리. 그 다음 위쪽에 23짜리. 22짜리죠. 22짜리. 그 다음 27짜리. 그 다음 30짜리 치수 뽑아줍니다. 자, 밑에는 33짜리 치수 뽑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 27짜리 치수도 뽑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치수. 자, DRA 엔터를 쳐서 클릭해서 밖으로 뽑아보려고 하면 밖으로 안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안쪽으로 뽑아 놓습니다. 그냥. 자, 밑에도 반지름 치수. 자, 안쪽으로밖에 안 나오죠. 자, 그냥 안쪽에다가 뽑아 놓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뽑아 놓기만 하고요. 자, 이제 정면도로 가가지고 선형 치수. 자, 전체 높이 105. 그 다음에 밑에 교차되는 부분까지 거리 52. 그
그다음 바닥판 전체 폭 148, 높이 17 뽑아주고요. 자, 그 다음 각도 치수 125도 꺼내주겠습니다. 자, 우측 면도에 각도 치수 한 개 먼저 뽑을 거고요. 자, 반지름 치수 뽑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선형 치수. 자, 100일짜리, 그 다음 50일짜리, 그 다음 23, 위에도 23 치수를 뽑아 놓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치수들 바꿔야 되죠. 자, 위에 반지름 15짜리 치수 있죠. 자, 직교를 일단 꺼놓고요. 자, 글자 부분 선택하면 파란색 점 나옵니다. 자, 파란색 점 클릭을 해서 밖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 15짜리 해결되죠. 자, 밑에 있는 15짜리도 일단 밖으로 꺼내줄 겁니다. 얘는 수정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 자, 앞에다가 숫자 2에 소문자 X 한 칸 띄어서 컨트롤 엔터. 자, 위치는 살짝 더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이 연결된 부분이 없어져 있죠. 자, 선을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 명령, 자, PR 엔터. 자, 스크롤 내리다가 맞춤 치수선 강제, 얘를 끄기 해주시면 됩니다. 치수선 강제 끄기. 자, 이렇게 되면 치수 작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45도 선 지우고요. 자, 전체 선택, OV, 엔터, 엔터. 자, 배치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레이어 0번. 자, X라인으로, X라인 아니죠? 자, 리미츠 명령으로 0,0에서부터 297,210. 렉탱글 명령 0,0에서 297,210. 자, 옵셋을 10만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밖은 지우고 안쪽은 X분의 옵셋 30만큼 한 칸, 옵셋 25만큼 한 칸, 옵셋 8만큼 3칸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배치 도면트 요거 사이즈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L 엔터 V자, T 엔터 글상자. 자, 글자 크기 3 입력해서 엔터. 자, 기본 엔터 키입니다. 자, 그리고 커서 깜빡이고 있죠. 자, 중간 중심을 일단 맞추는데,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띄어 쓰지 마시고, 자, 그냥 초기 상태에서 글자 한 개만 입력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컨트롤 엔터. 자, 여기서 한번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컨트롤 엔터. 자, 빠져나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는 문자 그대로 카피해서 옆에 붙이고요. 그 다음 카피해서 글자 2개 내려줍니다. 자, Z 엔터, A 엔터.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자, MV 엔터 치겠습니다. 자, 정면도 크기랑 비슷하게 자, M뷰 뷰포트 하나 그리고요. 자, 카피 명령으로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두겠습니다. 자, 셋 다 선택, 레이어 뷰포트. 자, 더블 클릭, 평면도 안쪽 가운데, 정면도 클릭, 정면도 안쪽 가운데, 자, 우측면도 클릭, 가운데 맞춥니다. 자, 바깥쪽 빈 공간 더블 클릭 빠져나온 다음 테두리 선택. 자, 선택한 뷰포트 축척은 1:2 사이즈. 살짝 잘릴 뻔했네요. 아슬아슬하니까 자, 왼쪽 꼭지점 잡아서 살짝 늘리듯이 자, 밑으로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거의 딱 붙어 있죠. 거의 딱 붙어 있으니까 자, 이 사이즈를 줄이실 때도 자, 치수 부분 거의 딱 맞게끔 줄여줄 겁니다. 자, 아래쪽 잘린 부분 없으니까 더 이상 정리 안 하고요.
자, 정면도 뭐 정리 안 하고 우측면도도 삐져나온 거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쓰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위치. 자, 평면도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려보내는데, 자, 하늘색 선이 흰색 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ESC. 그 다음 정면도 위치 살짝만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살짝 오른쪽 보내겠습니다. 이제 X라인 H 정면도 아래쪽, X라인 V 정면도 왼쪽. 자, 무브. 자, 이거 높이가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아예 위로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M 엔터. 자, 옮기는 객체는 하늘색 테두리 선택해서 엔터. 자, 기준점은 아래쪽 중에 한 점. 자, 외형선에다가 찍어줘야 됩니다. 자, 붙이는 지점은 X라인, Shift 우클릭, 직교 실행해서 클릭.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평면도. Move, 엔터, 하늘색 테두리 엔터. 기준점은 가장 왼쪽에 한 점. 자, Shift 우클릭, 직교. 자, 여기 숨은 선에 찍힐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저기 정확히 X라인 위에다가 찍어서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십자선 지우고요. 자, LTS 0.23. 자, 뷰포트는 동결해줍니다. 자, 삽입 탭에 삽입 버튼, 타이틀 블록. 자, 정면도 아래쪽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글자 2개 카피해옵니다. 자, 여기서 미리 글자 크기를 바꿔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위에 글자 선택해서 문자 높이 3.5 엔터. 자, ESC. 그 다음 밑에 글자 선택해서 글자 크기 2.5 엔터. 그 다음 ESC. 자, 닫아준 다음 내용 수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 축척 2분의 1. 자, 정면도 글자 위치 옮겨주고요. 자, 축척 글자 위치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카피 명령. 자, 우측면도 아래쪽. 자, 직교를 켜놓고요. 자, 우측면도 아래쪽, 그리고 평면도 아래쪽 붙여놓습니다. 자, 위쪽은 평면도 바꾸고, 오른쪽은 우측면도 바꿉니다. 자, 치수 뽑을 때 정면도의 치수 높이랑 우측면도의 치수 높이를 맞추면, 자, 정면도 부분만 해결하면 우측면도 들어갈 공간 확실하게 마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치수 뽑으실 때도 높이는 가능하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수험란. 수험번호.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일자. 자, 이름 바꿉니다. 자, 일자도 변경해 줍니다. 자, Z 엔터, A 엔터. 자, 그리고 페이지 엔터. 수정 버튼 누르고 확인. 자, DWG to PDF의 전체 페이지 A4 29710. 자, 플롯 대상 범위로 바꾸고요. 자, 플롯의 중심 체크. 자, 지금 용지 맞춤 1대1로 되어 있는데 자, 시험에서 사용자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대1 맞는지 확인한 다음 모노크롬. 자, 확인, 닫기. 자, 그대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3월 CAT 2급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